목적이라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행동 교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근데 아이들 유치원이나 이런 데 딱 갔는데 어떤 애가 저를 딱 보고 지용이 엄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딱 인사하면 쟤는 누집 아들이야. 저렇게 그냥 인사성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애는 저를 보는데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보고도 이렇게 싹 스쳐서 지나가는데. 그럼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어른을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 응? 그냥 이 아이는 그냥 이 아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내 삶을 좀 빛내줘야 돼요. 아이고. 인사도 좀 잘해줘야 되고. 그렇죠. 내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우리 가문에 정말 먹칠을 하면 안 돼. 나를 부끄럽게 좀 여기지 않도록 내가 바라는 행동, 다른 어른들이 바라는 행동을 꼭 해주길 바래요. 이 과정에서 애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는 내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아이도 그 사람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인사를 잘할 때 인사를 잘하면 칭찬해 줘야 되겠지만 네. 그 부모님을 인사 못했다고 부모님의 애를 어떻게 키웠냐는 둥. 응? 그렇죠. 그 집은 좀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매너 없게 키웠다는 다들 둥. 그런 식의 그 시선들을 또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딱 그런 집안에. 그런 시선 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건 그 아이의 그냥 기질이고 물론 좋은 사회적 성격을 만들면 좋으니까 아이에 대해서는 칭찬하되 아이의 행동을 가지고 그 집안 얘기, 부모 얘기까지는 네. 밀고 가지 마라. 그게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 다른 집 아이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다. 그 얘기 네.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선생님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오늘은 이제 수줍고 남들한테 이렇게 뭔가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아이들이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네. 때에도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도 못 가고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는 아이가 있어요. 응? 그다음에 작은 일만 있어도 금방 울어버리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느라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짜 마음 아프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불안 때문에 자기의 발전을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심각한 겁니다. 네네. 그때 이제 전문가를 만나러 오시면 돼요. 그래야 네. 되죠. 예를 들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런다든지 반복적으로 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 방에만 있겠다. 이러면 그 아이가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좋은데 네. 몇몇 소수의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당장 발표는 못하지만 차분히 기회를 주면 자기 얘기를 글이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거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요. 정말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하고 수줍고 뭔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도 이렇게 리더십이 강한 아이가 성공한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리더십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 뭔가 아주 중요한 지적이 네,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이는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뭐 감성으로 이끌어내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그러니까 많잖아요. 뭐 요즘의 얘기뿐이 아니라 옛날부터 인간의 내향성과 외향성은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인간이. 내향성이 강한 사람, 외향성이 강한 사람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한 거거든요. 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존재해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듯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요즘 가장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구글이라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구글. 그다음에 애플사. 애플. 구글이나 애플을 창업한 창업자들 굉장히 다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 혼자 막 궁리하고 혼자서 이렇게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남 앞에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그렇죠. 사업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좋아할 이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만 외향적인 것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만 있다면 상대성 원리도 안 나왔을 거고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네. 저희 때는 80년도니까요.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항상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성공한다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좋아했죠. 그다음에 2000년대에 가장 유명한 수술자라고 할 수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조앤 롤링. 맞아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죠. 네. 자기는 남 앞에서 얘기하기도 힘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다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못마땅하게 보지 말아달라. 네. 꼭 그렇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내향적인 사람을 너무 무시하지 않아야 그 조직이 잘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리더십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자꾸 엄마 뒤에 숨는 수줍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정말 남들하고 다르다고 너 왜 그러니?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정리 서천석 선생님의 생각 함께 들어보죠. 저 이 시간 너무 좋아요. 네. 좋은 성격으로 키우고 싶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격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수줍어하는 좋은 성격도 있고 장난을 좋아하는 좋은 성격도 있습니다. 예민한 좋은 성격, 털털한 좋은 성격 다 있습니다. 이래야만 좋은 성격이라는 부모의 틀이 오히려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신가요? 오늘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다라는 말이 너무나 여러 상황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서천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오늘과는 조금 상반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에서 준비한 선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다산 어린이 후에서 어린이 위인전 세트 드리고요. 도서출판 글뿌리에서 영어 전집, 창의성 교육원 키즈닥터에서 비타민과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화요일은요, 정말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토크 배틀, 할 말 있수다 함께 할 텐데, 내일은 정말 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10시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